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입니다. 비트코인 27,500달러 마이너스 1.4% 28,500달러까지 상승 이후 재하락을 했는데 약간 하락으로 이더리움 마이너스 4%보다는 하락이 작고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가격 탄력성 낮아지고 비트코인하고 커플링도 슬슬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자 20%는 코인 매수 이후 스테이킹으로 전환하고 계속해서 이자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유통량 늘어나니까 이더리움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킹은 양날의 칼 같은 존재로 상승장에서는 매도 물량 작아서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같은 횡보장 거래량 낮을 때는 안 그래도 매수 물량 없는데 유동성 늘어나니까 가격 변동이 큰 겁니다. 솔라나도 플러스 10% 상승은 좋았지만 다시 마이너스 3% 하락으로 이더리움보다는 하락폭은 작은 상태이고요. 리플은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임시 예산안 통과 이후 비트코인 상승 잘했는데 왜 다시 내려왔냐? 내려온 이유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롱포지션 청산, 고래 큰 손들 매도, 나스닥 하락, 거시경제 불안, SEC 공격으로 인한 코인의 국한된 악재까지 다양한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있지만 어떤 하락 요인으로 가격 변동시켰냐에 따라서 이후 반등이 빨리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 올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0월처럼 연중 금리 인상 예고로 거시경제 악재로 인한 하락이라면 다 팔아야 되지만 고래들 단기 수익 실현과 비중 정도 줄이는 악재라면 홀딩할 만한 거고요. 비트코인은 28,500달러까지 상승하다가 재하락했는데 주요 원인은 6개월에서 12개월 고래 매도량이 급증한 데 있습니다. 8월 말 비트코인 25,000달러에서 26,000달러 여기 구간 대량 매수한 고래들이 이번 비트코인 28,000달러 반등에 매도를 했고요. 올해 4월에도 6개월 고래 비트코인 매도 이후 단기 조정 오면서 가격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세력들은 헤지펀드일 경우가 많죠. 비트코인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왔고 소정의 목적을 이번에 달성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해서 6개월 고래들 매매 승률은 높지가 않고요. 1월 16,000달러 최저점에서 대량 매도했고 3월에는 추가 상승 전 매도하는 등 코인의 장기 가치보다는 단기 시장성을 예측하고 매매하는 스타일입니다. 올해 전망 잘 맞지 않고 오히려 6개월 고래 반대 매매로 새로운 호재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코인 방향성 가장 잘 판단하는 게 2년 고래인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24시간 청산 금액을 보면 186밀리언 총 청산되었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청산 비중도 큰 차이는 없고요. 위아래 변동이 크면서 선물 투자자들 모두 손실 보았다는 의미죠. 롱으로 수익 잘 나오다가 6개월 고래들 손실 커질 것 같으니까 대량 매도하면서 숏 포지션도 청산이 컸고요. 이번 선물 청산에서 눈여겨보실 점은 이더리움 청산 금액이 비트코인보다는 작지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청산이 많다는 것은 선물 개인 투자자 비중이 확실히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최근 나스닥 거시경제가 작년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진입이 많은 거고 이렇게 되면 위아래 변동성 주면서 개인들 더 털어버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했지만 선물 미결제 볼륨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선물 볼륨도 커지게 되면 롱 포지션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이번처럼 롱 숏 포지션 모두 청산해 투자자들에게 경각심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폭락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테더 도면수도 7.4%까지 반등 온 상태이고요. 8.4% 고점 찍고 내려는 왔지만 기간적으로 재상승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FTX 파산과 비슷한 기간이 걸리는 거고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3주 뒤에는 본격 테더 도면스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엇보다 비트코인 한번 하락을 하면 빠르게 회복보다는 최소 2달 정도는 있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하루 전에도 이야기 드린 미국 빅테크 어닝 확인을 한 다음 코인도 본격 나스닥 따라서 상승을 하는 거고요. 나이키 마이크로 코스트코까지
여기까지 9월 말 어닝 비트로 실적은 잘 나왔지만 10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재반등과 국제유가 상승, 10월 13일 TS 어닝도 확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같은 시장 초보 투자자보다 고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 빵빵하고 시장 데이터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매수하려는 경향이 큰 거죠. TSMC가 9월 반도체 장비 주문 중단 선언에서 얼마나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연중 고금리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이면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일지 어닝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거고요. 워렌 버핏도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TSMC 1분기에 전량 매도했었고요. 2분기에는 애플도 추가 매수 안 했습니다. 작년 워렌 버핏 애플 추가 매수할 때 평단가가 140달러로 최근에 173달러로 약간 상승했지만 10월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어야지 본격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할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마이크론 반도체 어닝 비트만 봐서는 80%는 애플도 어닝 비트 한다에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재하락시킨 요인은 파르장 요크 연설도 영향이 있었고요. 펜실베니아주 요크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파르장은 연준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매우 강한 노동 여건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10월 6일 미국 실업률이 여전히 3.8% 낮은 수준으로 발표되며 연준도 장기간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더욱 상승을 하겠죠. 이번 파르장 연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4.6%로 계속해서 10년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정도로 높은 국채금리가 없었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국채금리가 당장 내릴 만한 이유를 못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채금리 이렇게 안 내려가는 이유는 코로나 발생하고 미국이 근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푼 것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고요. 코로나가 작은 충격이다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화폐 유동성 측면에서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러시아 전쟁에 미국 경기까지 좋으니까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거죠. 대외적 리스크로 중국이 반도체 자체 생산하고 미국 애플을 따라잡는다고 선언을 했지만 중국 자체가 유튜브도 안 되는 폐쇄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넘어서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IMF에서도 내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률을 4.4%로 더 내릴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금리 당장에는 상승을 해도 크게 증시나 경제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국제금리 상승에도 나스닥 상승을 했죠. 그리고 9월 4주차 지난주 비트코인 반등곡이 있죠.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20밀리언 매수했고 이더리움 약간 매도, 비트코인 숏포지션도 마이너스 1.5밀리언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베팅 비중을 줄였고요. 그러면서 알트코인에서는 솔라나 5.1밀리언 매수하면서 솔라나 2주째 상승하고 있고 작년 11월 FTX 파산 나온 다음 솔라나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9월 3주차와 9월 4주차 기관들 매매 현황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총량은 21,600밀리언에서 21,900밀리언으로 확실히 기관들이 26,000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 싹 쓸어 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2,000밀리언까지 상승하며 올해 4월하고 6월 비트코인 3만 달러였을 때 보유량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총량도 6,700밀리언에서 7,000밀리언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107밀리언에서 104밀리언 감소, 알트코인 솔라나는 76밀리언에서 84밀리언으로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을 보면 9월 1주차 57밀리언까지 기간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지난주 60밀리언에서 이번에는 63밀리언으로 매주 기관들이 리플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리플 당장에는 비트코인 하락으로 가격 내려오고 리플 뉴욕 승리 파티에도 큰 호재는 없었지만 700원 핵심 저항라인 잘 지켜주면서 이후 빅테크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